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지수 추종 ETF,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많이 투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 지수, 장기 투자하시잖아요. 미국 지수 ETF 장기 투자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환 노출로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환 노출로 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환 해지랑 환 노출 차이도 알려드리고, 장단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왜 환 노출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그냥 ETF 분석만 해주는 영상이 아니라 경제 분석 그리고 환율 이 분석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늘 보니까 1370원이 넘었어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았던 시절이 뭐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래 코로나 사태 뭐 이렇게 세 곳이 있었는데 지금 이때 IMF고 그다음에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코로나 이때 이렇게 환율이 튀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이 잔잔하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300원이 이제는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율 투자 있잖아요. 환율 투자할 때, 이제는 환 노출로 해야겠다. 우리나라 미래가 점점 어둡다. 이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뉴 노멀이 되고 있거든요. 뭐, 이제 1100원, 뭐, 1200원으로 또 떨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1200원까지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화근이긴 한데 그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유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ETF 특히나 장기 투자할 때는 무조건 환 노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율이 지금 137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한 1년 이상 전부터 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 딱히 막 이걸 지정해서 환 노출로 하라고 하는 영상도 한 번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환 노출로 하세요. 환 노출로 하세요.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게 생겨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예상이 거의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환 노출도 있고 환 해지도 있는데 환 해지 종목은 미국 팡플러스 있거든요. 코덱스 아마 미국 테크 탑 1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미국 팡플러스 H가 붙어 있어요. 이 H가 붙어 있는 게 환 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환 해지고 H가 안 붙어 있는 게 환 노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 거의 다 환 노출이 많다. 미국 팡플러스는 환 해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환 노출이랑 환 해지 차이가 뭐냐? 이걸 말씀드리자면 환 노출은 ETF가 환율 영향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 거고요. 환 해지는 환율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ETF를 보면은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환 노출은 코덱스 미국 S&P 500 이렇게 있으면 H가 없어요. 근데 환 해지가 있는 거는 코덱스 미국 S&P 500 H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환 해지라는 말이거든요. 환 해지가 있는 거는 H가 붙어 있다. 뒤에 ETF 뒤에 ETF 이름 뒤에 H가 붙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그래서 환 해지의 장점은 뭐냐?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환 해지의 장점은 환율이 급등했다 생각이 여러분이 드시면은 그 시점에서 환 해지를 사셔서 그러니까 해지를 해서 나중에 환율이 떨어져도 수익률이 보존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500원까지 올라버렸어요. 갑자기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는데 이걸로 지금 사기에는 환율이 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해지로 사는 겁니다. 해지 ETF로 사서 이 환율이 이 1,500원을 고정해서 사면은 만약에 환율이 1,300원 뭐 1,200원까지 떨어져도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된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 노출로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 해지의 장점은 환율이 막 갑자기 급등했을 때 그때는 사셔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환율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매크로적 이슈 말씀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해드리고요. 그래서 환 해지의 단점은 뭐냐? 그냥 상품의 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환율을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내가 설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원까지 튀었어 환율이. 그러면 이 1,500원에 이게 아마 선물일 겁니다. 선물 옵션 계약을 해야 돼요. 선물 옵션 계약을 해서 1,500원에 이 환 해지를 잡아놔야 돼요. 이 잡아놓으려고 하면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환 노출이랑 다르게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에 잡아놔야 되니까 옵션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환 노출보다 좋지 못하다. 이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환 해지 있잖아. 환 해지 상품이 비용 때문에 환 노출이랑 그냥 비교해 보면은 장기로 볼 때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모아갈 거 아니에요. 그 S&P 500이나 나스닥100이나 이런 ETF를 꾸준히 장기로 모아가기 때문에 굳이 환 해지로 해서 비용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없다. 예. 이 ETF가 이 보수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이 보수를 줄일 때 이 해지 상품은 오히려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환 노출 상품이 훨씬 비용이 덜 발생한다. 보수가 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환율이 1370원이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환율 이거 계속 올라갈 거다. 1400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1년 전부터 환율만 봐도 3.47%가 올랐습니다. 환율이 3.47%가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요. 앞으로 힘들 겁니다. 지금 예상을 보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총 인구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40년, 42년 되면은 5천만이 깨진다고 하는데 그 전에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구가 저출산 보니까 벌써 이제 곧 4천만이 곧 5천만이 깨지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출생아 수만 봐도 지금 2013년에서 14년 보면 43만이었죠. 43만이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다가 쭉 보면은 2023년에 23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15년인데 23년이면 거의 8년 만에 8년 9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구가 8년 9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만 보면은 1.24에서 0.72까지 지금 0.6까지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0.6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이런 예전에 압축 팽창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게 다 출산율, 사람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이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런 산업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일본처럼 가는 겁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가고 이제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초등학교도 지금 교대 신입생을 12% 감축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가 아니라 50%를 감축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출산 도미노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 이렇게 하면서 교대 신입생을 12% 감축한다는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50% 감축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반토막 났잖아요. 이 8년 만에 43만을 낳던 신생아가 23만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곧 이게 쓰나미로 벌어진다는데 그러면은 교대 신입 숫자를 50%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걱정이 돼요. 저출산으로 진짜 교사들도 이제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공무원이니까 지켜주겠지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가가 있어야 결혼을 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폭등을 해버려서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도 줄어들고 혼인율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출산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아는데도 부동산을 폭락시키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우리가 사기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PIR 지수라고 해서 소득 대비, 그러니까 연봉 대비 우리가 부동산 살 수 있는 지수인데 이게 20을 넘어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20년을 모아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경까지 왔는데 참 그렇게 됐는데도 부동산을 어떻게든 이 시장 논리로 보면은 부동산이 지금 내려오는 게 맞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이 부동산을 유지시켜주려고 50년 대출 50년 대출 이거 미쳤죠. 이게 이제 중단된다고 하는데 50살 60살에게도 50년 대출을 해줬다는 사례도 나오고 그리고 30대만 해도 30대가 50년 대출한다고 하면은 80살까지 갚아야 된다는데 80살까지 갚는데 우리가 직장이 80까지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정년이 60세인데 참 이런 대출 하면서 우리나라는 진짜 부동산 대출에 미쳐 있구나. 그래서 부동산 이거 사는 사람도 그 빚 갚는 거 아니야. 그 빚 갚는 거 아니야. 이거 빚 빌린 거 나중에 그냥 따로 또 팔아서 또 돈 벌면 되는 거니까 빚 갚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운 상식은 우리가 빚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대출을 많이 하면
하면 안 되고 빚은 꼭 갚아야 된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너무 뭔가 부동산에 이렇게 절여져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너무 세뇌가 돼서 그런가, 지금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 부동산이 뭐 부동산 대출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돈도 나중에는 갚아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는 사줄 사람이 없고 그걸 알게 되면은 뭐 그 사람은 끝난 거겠죠. 부동산이 뭐 10억짜리가 갑자기 뭐 7억, 8억, 7억, 뭐 5억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패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무조건 어떻게든 정부는 특례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걸로 계속 유지를 해주려고 한다. 대출을 어떻게든 일으켜서. 아니, 우리가 20, 30대가 부동산을 가질 수 있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대출을 해줄 테니까 비싼 뭐 10억, 뭐 20억 비싼 아파트를 사라. 대출을 해줄게. 이거를 10억, 20억 아파트를 5억, 10억으로 낮춰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10억, 20억 사서 그 대출 니네들이 대출 노예로 살아라. 영끌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지금 내수시장 박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도 다뤄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절대 자영업 하지 마셔라. 프랜차이즈 절대 하지 마셔라. 그거 그냥 배당주에 넣으시고요. 그냥 알바 가끔 하시고, 뭐 우리 알바 많잖아요. 배달도 있고 쿠팡도 있고 편의점 알바도 있고, 그런 거 알바 하셔서 소일거리 하셔서 돈 버시고, 제발 절대 장사 절대 하지 마셔라. 그거 큰일 나는 일이다. 왜냐? 지금 뭐 가계 소비가 없죠. 이 대출 받아서 이 대출금 갚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지금 뭐 500 벌어도 아이 하나 키우기 힘들다고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500 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 500 버는 사람들이, 월급이.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나라 진짜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환율이 당연히 튀겠다. 왜냐? 기득권들은 있잖아요. 부동산 폭락, 그리고 건설주 뭐 파산 이런 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파산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금리도 안 올렸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금리 급격하게 5.5로 올리는 동안, 금리 차가 2% 나는 동안 한국은 뭐 10번 연속, 뭐 11번 연속 동결이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미친 거 아닙니까? 2% 이상 하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죄송합니다. 말을 좀 너무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바보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에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미국이 5.5% 준다는데 이자를 한국은 3.5% 주고, 누가 어떤 바보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유지하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부동산이 폭락하고 건설사가 망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국 정부는 이거를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돈을 풀어서 결국은 시가 자산 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이 10억이란 원화 가치는 무조건 유지시켜주려고 하겠다. 그럼 돈을 계속 풀겠죠. 그러면은 환율은 계속 뛸 겁니다. 왜냐? 원화 가치가 똥값이 계속 될 거니까. 물론 물론 달러 가치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화폐 가치는 계속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맞아요. 원달러 구매율이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달러도 가치가 계속 이렇게 장기 우하향하는데,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원화가 폭락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 환율이 그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미래는 좀 어둡다. 이렇게 부동산에 미쳐 있어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돈을 계속 풀어대는데, 과연 긴축을 하는 미국이 지금 달러를 긴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오히려 풀고 있다. 금리를 안 올리고 돈을 풀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앞으로 터질 일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GTX라고 해서 인구가 줄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필요도 없는 GTX 공사를 또 해서 부동산을 어떻게든, 여기 뭐 지나가니까 수서 뭐 이런데 다 지나가니까 부평 지나간다, 뭐 이렇게 GTX가 뚫린다, 가평이랑 이렇게 뚫리면서 이게 연장되면서 뚫린다, 그러면은 호재가 발생해서 부동산이 또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미쳐 있으니까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지금 경쟁력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계속 돈잔치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게 예전 남유럽이랑 똑같아요. 스페인도 이렇게 하다가, 스페인이 예전에 있잖아요. 2008년, 2010년인가 2011년에 유럽 경제 위기가 올 때 스페인이 어떻게 했냐면, 스페인의
시멘트 사용량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시멘트 사용량이 중국을 넘어섰어요. 미쳤지 않습니까? 그때 그만큼 남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빚잔치를 하고 돈잔치를 했는데 그때 망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끝이 보인다. 이렇게 GTX로 계속 늘려서 만약에 이 유지비도 발생이 안 될걸요, 아마도. 왜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노선 유지비도 발생이 안 되는데 계속 이 유지비로 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관리도 안 되고 파산을 하겠죠? 그럼 그게 다 고스란히 우리의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 원화 가치는 더 똥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가 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의 이 경쟁력이 계속 줄어든다. 알리테무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알리테무가 들어오는 이유도 다 한국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조업 파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테무가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가전에서 있잖아요. 세계 가전에서 중국 업체 실적이 어마어마했다. 삼성이나 LG는 제자리 걸음할 때 메이디, 하이얼, 하이센스 뭐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튀고 순이익이 엄청나게 튀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뭐 값만 싸고 별로라고 하지만 노보락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쓰고 있죠. 로봇 청소기는 중국이 장악을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의 삼성, LG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가전들은 뭐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간다 해서 가격만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중국 가전들에게 샤오미 공기청정기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성비를 갖춘 중국 가전들에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도 먹힐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계속 가격만 올리잖아요. 참 냉장고랑 세탁기만 사는데도 뭐 468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 이제 끝나겠구나. 출산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안 하는데 누가 이런 가전 제품을 사줄까? 저는 참 의문이다. 그래서 한국 가전도 이제 점점 이게 일본이랑 똑같아요. 일본이 한국한테 이렇게 밀릴 때 똑같았거든요. 90년,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가전 가성비에 밀리던 일본 모습이 오버랩 된다. 지금 중국 가전이 계속 가성비로 밀고 올라오고 우리나라 가전은 계속 돈만 올리고 있다가 결국 다 싸잡혀 먹히고 프리미엄도 이제 프리미엄에만 남아서 수축할 것 같다.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기차도 똑같을 거예요. 전기차도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전기차도 프리미엄으로 간다. 어줍잖게 가격만 올리고 있잖아요. 저가 전기차를 계속 많이 내놔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독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점하고 환경부랑 뭐 이 국토부에서 다 보조금을 우리한테 몰아주는데 왜 굳이 우리가 싼 가격에 전기차를 만들어 비싸게 만들어도 다 사는데 우리 한국 호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미래가 딱 보이죠. 중국 전기차가 중저가로 계속 들어오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EGMP 기술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다. 그 기술이 좋고 뭐가 좋다 한들 가격이 좋아야죠. 소프트웨어도 개똥망인데 뭐가 잘 되겠어요? 저는 참 걱정이 된다. 걱정이 돼서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출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미래를 볼 때 무조건 지수 추종 ETF를 사셔야 되고요. 한 노출로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기로. 그러니까 미국 지수 추종.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국 주식 원화 기반, 그리고 부동산 원화 기반을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달러, 그다음에 환 노출, 그다음에 미국 지수 추종 ETF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에 한국 원화로 투자하는 거는 진짜 이제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있잖아요. 한 노출, 미국 지수 추종 ETF 이런 걸 투자하셔라.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하고 있는 ETF 중에서도 거의 다죠. 다 해외 ETF거든요. 해외 ETF로 여러분들 투자하셔라. 그리고 특히 환 노출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 노출은 H가 안 붙어 있는 게 환 노출이고요. 환 노출 중에서도 뭐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 배당 재투자 ETF가 그래도 더 좋다. 왜냐? 배당을 안 받고 배당을 또 재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로 투자할 때는 뭐 배당 세금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혜택도 있다. 그래서
TR 들어간 이런 종목으로 웬만하면 환 노출로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TR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 지금 한국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로 볼 때 무조건 여러분들 미국 지수 추종 ETF 투자하셔야 되고요. 환 노출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 환율은 앞으로 1,400원, 1,500원, 2,000원 이렇게 폭등할 수도 있다. 그렇게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달러 기반으로 미국 지수 추종 ETF 했으면은 그게 또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오면 그게 또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떨어지는 한국 경제에 뭐라고 해야죠? 환율,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죠. 인버스라고 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는 점점 암울하다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지를 시켜줄 수 있다. 인버스로 해지를 시켜주는 수단이 미국 지수 추종 ETF고 환 노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성장률이 높고 계속 발전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어둡다. 저출산, 그 다음에 부동산에 너무 치우친 한국 경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가 부족하고 계속 줄어드는 한국 경제가, 그리고 경쟁력도 계속 중국이랑 일본에게 따라잡히는 한국 경제가 밝다 하면은 지수 추종 안 해야 되고요. 어둡다 하시면은 제가 하는 방법으로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꾸준히 한 번씩 또 이렇게 리뷰로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이런 영상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 인사이트 있잖아요.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